예, 앞에 키 작은 나무가 있는데요. 빨간색 열매가 너무 예쁩니다. 그죠? 동글동글 너무 예쁜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이름이 있습니다. 호자나무네요. 꼭두선입가인데 상록한렵 감목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잎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꼭두선입가의 잎은 이렇게 마주락인데 그 사이에 뭐 가시가 촘촘하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열매가 동글동글하죠. 그죠?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수목원에도 이렇게 열매가 빨간 열매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죠? 잎이 떨어진 걸 보니까 가시가 이렇게 마주나게로 달렸네요. 그죠? 마주나게 달린 것들은 잎이 변해서 된 거죠. 그죠? 엽침이죠, 엽침. 그죠? 이렇게 잎도 다 마주나게죠. 그죠? 이렇게. 예. 여러분께 빨간 열매 너무 예쁩니다. 그죠? 예. 호자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호자나무가 있고요. 제가 조금 천천히 가서 이게 또 이거는 호자 덩굴인데요. 상록 다년생 초본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옥수선입가인데 빨간 열매가 좀 작죠. 그죠? 아주 콩알보다 좀 작은데요. 이게 덩굴성으로 가는데 여기 잎은 마주나기예요. 그죠? 잎은 마주나기 열매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상록 다년생 풀입니다. 초본이라는 건 풀이잖아요. 그죠? 방금 호자나무는 나무고 호자덩굴은 상록성이지만 덩굴입니다. 이 친구도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호자덩굴 은근 예쁘죠. 그죠? 이렇게. 그래도 잎은 마주나기고, 그죠? 열매가 빨갛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잎 겨드랑이에서 달린 것 같아요. 여기 열매 자루도 좀 있죠. 그죠? 조금 있어요. 예. 호자나무, 호자덩굴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옆에 있어서 또 한번 여러분께 비교를 해드립니다. 호자덩굴은 꼭두선입가로 상록 다년생 초본입니다. 기어서 자라죠. 그죠? 땅바닥에 딱 기고 자라고 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름도 생소한 빌레나무입니다. 빌레란 뜻은 발레가 아닙니다. 아니고 빌레입니다. 빌레란 의미는 제주도의 곶자왈에 있는 너럭바위를 말하는데요. 너럭바위가 있는 그런 곶자왈을 보고 빌레왓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고 좀 그때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아주 고마운 나무죠. 그죠? 곶자왈 그러는 데서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잎은 이렇게 어근닥이죠. 그죠? 어근닥인데 톱니는 거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간부터 위에 있는데 이게 바로 빌레나무예요. 저도 빌레나무를 여기 요즘 황학산 수목원에서 봤지 다른 데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잎도 이렇게 좀 쫙 자랐는데 어긋나기죠. 그죠? 제주도 너럭바위를 의미하는 빌레에서 따온 빌레나무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좀 있다고 해서 아주 좋은 나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곶자왈에서 자라는 잎은 어긋나기, 거치는 중간보다 조금 이쪽에서 많지 않은 형태, 요거 너럭바위를 의미하는 빌레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빌레가지고 애국에 있는 식물인 줄 알았는데 곶자왈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이랍니다. 빌레나무였습니다. 아주 귀한 나무죠. 그죠? 앞에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좀 굴거리 나무죠. 그죠? 굴거리 나무과의 상록한렵 교목이죠. 그죠? 우리 굴거리 나무는 아까 봤는데 잎자루도 길면서 잎도 이런 형태로 좀 장타원형으로 길었잖아요. 이 친구도 그런 형태긴 한데 전체적으로 잎도 좀 짧고 잎자루도 좀 짧고 잎도 좀 짧은 것 같아요. 거기 굴거리 나무보다는. 그래서 작다는 의미에서 좀자가 붙었나 봐요. 근데 좀 굴거리 나무하고 굴거리 나무의 가장 차이는, 굴거리 나무는 뒤쪽이 특별한 게 없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그물맥이죠. 그죠? 그래서 굴거리 나무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 굴거리 나무는 망상맥이다. 다정컵 나무도 망상맥이다. 멀꿀도 망상맥이다. 꽤 있네, 그죠? 어쨌든 굴거리 나무하고 비교를 할 때 종 굴거리 나무는 전체적으로 잎자루도 짧고 잎도 좀 작아요. 전체적으로 좀인데 또 특징은 뒷면에 그물맥, 망상맥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굴거리 나무였습니다. 앞에 이렇게 V자로 올라간 나무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크죠. 그죠? 아주 멋지게 자랐는데요.
이름이 있습니다. 네. 박달 목소로 돼 있죠, 그죠? 물풀의 나무가인데 상록한렵 교목입니다. 네. 이 물풀의 나무가 목소속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금목소가 있고 은목소가 있고, 예, 구걸나무가 있는데 여기 구걸나무는 없는 것 같아요. 구걸나무가 있는데 세 나무가 전부 다 애국에서 들어온 나무고요. 물풀의 나무가 목소속에 있는 우리 자생식물은 여기 박달목소밖에 없습니다. 예, 박달목소에서 제가 이거 그리고 남쪽 섬에서 되게 귀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여기 가까이 가서 한번 보면 잎이 일단 이렇게 마주나기네, 그죠? 마주나기 잎은 이런 모양인데 타원형인데 앞에 날렵하면서 앞에 좀 빠졌어요, 그죠? 뒷면은 요런 형태인데요, 그죠? 뒷면은 뭐 거의 여기 맥이 동백나무처럼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인데, 그죠? 이게 바로 박달목서입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분 또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물풀의 나무가의 목소속이다. 우리 자생은 박달목소밖에 없다. 잎은 마주나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잎은 이렇게 마주나게 달렸는데 아주 날렵하고 잎 뒷면은 얘는 이런 형태. 네, 박달목소였습니다. 이 앞에 지금 바위 위에서 지금 덩굴로 가는 나무가 있죠, 그죠? 이 나무인데요. 이름이 있습니다. 바위 수국인데 범의 깃과로 되어 있는데, 국산종은 제가 그 엑셀 자료를 보니까 수국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국가들은 대부분 다 잎이 마주나기죠, 그죠? 낙엽, 한렵, 만경목으로 되어 있는데, 만경목이니까, 만경목이라는 게 이제 덩굴성 식물이라는 뜻이고, 한렵이니까 그 겨울에 잎이 지죠, 그죠? 가을에 잎이 떨어지죠. 이 친구는, 그죠? 수국가로 일단 잎이 마주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치가, 좀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죠? 일정하게 좀 아주 촘촘하지는 않고 아주 일정하게 있습니다. 예, 바위 수국인데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수국 종류가 한 3종? 대표적으로 3종 내지 한 4종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바위 수국이 있고, 등수국이 있고, 성널 오름에서 발견된 성널 수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화, 그러니까 가짜꽃도 결실하는 탐나 산수국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한 4종이 있는데, 이 친구는 바위 수국인데요. 주변화 있죠, 주변화. 주변화가 있고 가운데 꽃이 있는데 주변화가 이렇게 하나씩 달려요, 이렇게 하나씩. 바위 수국은 가짜 꽃이 하나씩 달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바위 하나죠, 그죠? 하나니까 가짜 꽃도 하나죠, 그죠? 여러분께 거치가 좀 이렇게 좀 일정하게 이렇게 있는 잎은 마주나기 수국가의 바위 수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방금 바위 수국을 살펴봤는데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수국이 바위 수국, 등수국, 성널 수국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성널 수국은 성널 오름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등수국인데요. 이 친구도 수국가, 범액이과 같은 과입니다. 이게 체험과 수국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국가인데 다 마주나기죠, 그죠? 낙엽, 한렵, 만경, 목본인데요. 등수국은 우선은 그 바위 수국은 거치가 조금 띄엄띄엄 있었는데 얘는 촘촘합니다, 그죠? 차이 나죠, 그죠? 잎은 뭐 수국가로 마주나기입니다. 그리고 바위 수국은 주변에 가짜 꽃이 딱 한 개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 친구는 한 3개 정도, 3개에서 4개가 있습니다. 등수국은, 바위 수국은 가짜 꽃, 그냥 주변화를 그냥 가짜 꽃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짜 꽃이 1개, 이 친구는 가짜 꽃이 한 3개 내지 4개 정도 되면서 잎이 톱니가 아주 촘촘합니다, 그죠? 슬금슬금 톱질하지, 실톱 같아요, 실톱, 그죠? 실톱처럼 아주 촘촘합니다. 잎은 마주나기입니다. 여러분께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잎의 거치가 촘촘하면서 주변화, 그러니까 가짜꽃이 한 3개 내지 한 4개가 달리는 등수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밖에 성널수국이 있는데, 성널수국은 성널 오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앞에 덩굴성 식물이 있죠, 그죠? 이름이 있는데요. 모람입니다, 모람. 뽕나무가의 무화과 나무 속이죠, 그죠? 이 친구도 열매가 젖꼭지 만하게 무화과 열매처럼 달립니다. 덩굴성 식물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잎자루가 거의 보면은 이렇게 줄기색하고 똑같더라고요, 보이니까 거의. 그리고 좀 잎이 좀 딱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짝짝하고 이 뒷면도 맥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와 있죠. 층벽까지. 그죠? 요거. 예. 이거 바로 모람입니다. 모람. 예. 모람은 뽕나무과 무화과 나무 속이니까 열매가 무화과 나무처럼 젖꼭지만하게 달립니다. 요거 덩굴성 식물, 이 바에서 다 자란 이게 다 모람이에요. 예. 모람 열매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이 입자로가 거의, 그죠? 이 줄기색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네. 여러분께 열매가, 무화과 나무의 작은 열매처럼 달리는, 예, 모람이었습니다. 이런 종류들은 대부분 모람이었습니다. 예, 앞에 이렇게 잎이 금박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잎은 마주나기입니다. 층층나무과인데요. 예, 예전에는 금식나무로 불렀는데, 조경용으로 지금 이렇게 심었는데요. 지금은 이름이 그냥 금식나무라 안 부르고 그냥 식나무로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층층나무과에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 예, 잎에 금박을 하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예, 금식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지금은, 예, 식나무로 통합됐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예요. 예, 이름이 있는데요. 얘와 덕을 같은 나무죠. 예덕나무죠. 그죠? 예덕나무. 이거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예, 예덕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대극가를 알고 있는데요.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준액입니다. 그죠? 잎자루가 되게 길어요. 예. 이게 지금, 잎이 갈라진 건 안 보이네요. 그죠? 예, 요거, 예. 잎이 삼준액인, 그리고, 그죠? 맥은, 측맥은 한 5쌍 내지 한 6쌍 정도 되는 잎자루가 특히 긴 게 특징입니다. 예. 바닷가 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예. 예덕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지금 잎이 마주나기로 보이는 게 있는데요. 영주치자입니다. 과가 뭐 좀 독특한 과예요. 마전과로 되어 있네요. 마전과. 상록, 활력, 덩굴송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앞에 있는 이 잎으로 마주나기에 보이는 것들이 도라쟁이죠. 그죠? 이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감고 여기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이게 바로, 예, 영주치자입니다. 영주치자도 좀 보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일단 잎은 마주나기인데, 요런 잎도 있고 도란형 잎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덩굴성 식물 마전과의 잎은 마주나기 영주치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나무들은 참 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가 상당히 크죠. 그죠? 예.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름부터 보니까 이름이 무환자 나무예요. 여러분 좀 독특하죠. 그죠? 여러분 뭐 병에 걸리면 아프면 환자잖아요. 그죠? 환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집에 심었으면, 예, 환자를 없게 해주는 나무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무슨 나무에 무슨 환자가 들어가고 무자가 들어가서 되게 놀랐거든요. 예,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무환자 나무과인데요. 낙엽 활력 교목이니까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나무죠. 예, 요 나무를 심으면은 자녀들한테, 예, 하가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예전부터 심었다고 합니다. 예, 이름이 독특한 나무들이 많아요. 그죠? 뭐 소기나무, 그죠? 소기나무. 그 다음에 무슨 까마귀 베개, 무환자나무. 이거 참, 예, 우리나라 이름 참 재밌는 걸 많이 지어놨습니다. 예. 식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잎은 복엽인데 잎이 어긋나기죠. 그죠? 그리고, 복엽 수는, 둘, 넷, 6개니까, 둘, 넷, 여섯, 7개니까 14장. 14장에 15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장 그죠? 정도 되는데요. 잎 하나는 요렇습니다. 뒷면도 보면은, 이렇게 측면이 쫙 있는데요. 이 나무가 좀, 그죠? 키가 엄청 컸죠. 그죠? 예. 여러분께, 집에 이 나무를 심으면, 예, 환자가 없어지는, 예,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나무, 예, 무환자 나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나무는 뭐, 원산지는 일본, 중국, 뭐 대만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예전에 들어와가지고, 예, 식자라죠. 그죠? 예, 원산지가 우리 자생식물은 아닙니다. 예, 자생식물이 아닌 거를 심어 기를 때, 식물 분류할 때는 재배식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예, 이거는, 예, 재배식물이 되겠습니다. 무환자 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하고
저기는 저 나무 있죠, 그죠? 쭉 컸는데, 그죠? 지금 하늘을 다 덮고 있는 예, 이 나무들이에요. 예, 이 나무들인데, 이 나무가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솔비나무입니다. 예, 자라는 곳은 예, 한라산 쪽에서 자랍니다. 예,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데요. 잎을 이렇게 좀 당겨 보면은 제 느낌에는 여러분 뭐 그 다름나무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수피가 예, 때가 민 것처럼 그 때가 이렇게 밀려져 있어가지고 때밀이 나무라고 부르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때밀이 나무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잎이 걔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다름나무의 확장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다름나무보다 다름나무는 보통 소엽수가 이게 복엽이잖아요, 그죠? 9개부터 한 11개인데 이 친구는 보통이 이제 한 13장이 된다고 합니다. 뭐 적게도 달릴 수도 있고 많게도 달릴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13장 정도가 된다고 해요. 다름나무는 한 9장에서부터 11장이 이제 평균적으로 달리고 이 친구는 소엽수가 평균이 한 13장 정도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많죠, 그죠? 그리고 잎도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때밀이 나무, 다름나무의 확장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그 한라산에서 자생하면서 남한에서 볼 수 있는 다름나무의 확장판 솔비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솔비나무는 이렇게 이쁜 어긋나기로 잎인 복엽이죠, 그죠? 콩가의 식물이죠, 그죠? 콩가의 식물들은 여러분 아카시아 꽃 있잖아요. 아카시 나무 그 꽃 상상하시면 됩니다. 솔비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잎을 보니까 잎이 긴 타원형, 그죠? 장타원형인데 뒤에 까마귀 쪽나무처럼 갈색 털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런 걸 아주 빽빽하게 있는 걸 보고 밀생한다 그러죠, 그죠? 밀생했습니다. 그리고 주맥에 툭 튀어나왔는데요. 손바닥만 합니다, 제 손바닥, 그죠?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로 달렸는데요.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름이 여기 있는데요. 태산목이네요. 목련과죠, 그죠? 목련과 상록, 한렵, 교목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태산목인데 목련과니까 목련이죠, 그죠? 목련인데 제가 볼 때는 꽃이 조금 보통 목련이 봄에 피는데 이 친구는 조금 늦게 피는 것 같아요. 늦봄 또는 초여름 이쯤에 피는데 꽃이 제 얼굴보다 더 크다 생각합니다. 제 얼굴이 조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아주 헬쑥하잖아요, 그죠? 헬쑥은 작잖아요. 어쨌든 이 쟁산목 꽃이 목련꽃인데 제 얼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산지는 북미 쪽이죠, 북미. 북아메리카 쪽인데요. 제가 이 태산목이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 천리포 수목원 가면은 미국인인 민병갈 선생님께서 그 천리포 수목원을 세우셨잖아요. 천리포 수목원 민병갈 선생님 이 묘 위에 비석 위에 이 나무가 있더라고요. 태산목이. 그래서 민병갈 선생님이 예전에 이 목련을 상당히 좋아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천리포 수목원도 가면 목련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물론 호랑가시 나무도 유명한데 목련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민병갈 선생님이 원래 고향이 미국이신데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얼마나 엄마 생각도 나시고 또 고향 생각도 많이 났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머님 친구분이라든지 주위에 어떤 분들이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도 있을 텐데 가보지를 못하고 해서 그럴 때마다 이 기념식수 하나를 꼭 태산목이 아니라도 다른 목련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련이 많은 목련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천리포 수목원이 목련이 많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리포 수목원은 감탕나무가의 감탕나무 속들이죠, 그죠? 호랑가시 나무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호랑가시 나무에 관심 있으시면 천리포 수목원 가면 다양한 품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태산목입니다. 목련가로 꽃이 제 얼굴보다 훨씬 크고 다른 목련에 비해서 꽃이 조금 늦게 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원산지는 북미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지금 나무가 이게 그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순비기 나무입니다. 마편촉가죠, 그죠? 낙엽, 한렵, 간목인데요. 나무가 좀 작죠, 근데 이렇게 지금 줄기가 좀 처졌습니다, 이게. 예, 이 나무는 제가 바닷가 쪽, 그죠? 경기도 쪽에도 이 나무가 자라죠, 그죠? 바닷가 쪽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일단 잎이 이렇게 마주닥이죠, 그죠? 식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그 잎이 어건덕인지 마주나기 뭔지 먼저 봐줘야 됩니다. 이게 그 과별로 거의 뭐 특성이 나타나죠, 그죠? 마편촉과는 거의 잎이 마주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순비기나무도 마편촉과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작살나무도 마편촉과예요. 예. 마편촉과들은 대개 잎이 마주나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죠, 그죠? 예. 우리가 뭐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물풀의 나무과 뭐 그 다음에 인동과 누박덩굴과의 하살나무속 뭐 등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식물 공부하기에 먼저 알고 들어가니까 훨씬 접근성이 좋죠, 그죠? 예. 요거 잎이 요거는 3분의 1이 가장 기네요, 그죠? 위쪽이 요런 걸 보고 도란형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아래쪽이 3분의 1이 길면 난형이라고 그러죠, 그죠? 요게 바로 순비기 나무예요. 예. 그 바닷꽃 경기도 요거는 뭐 아주 전라도 쪽하고 뭐 제주도 쪽만 자란 게 아니라 이 추위에 강해 가지고 경기도 쪽에도 자랍니다. 예. 주로 바닷가 쪽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예. 여러분께 잎은 마주나기 그죠? 도란형도 있고 잎이 이렇게 이제 타원형 같은 것도 있고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그죠? 예. 주로 도란형이 많죠, 그죠? 위 3분의 1이 가장 긴 거 이런 걸 보고 도란형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형태가 많은데 잎은 마주나기입니다. 예, 바닷가에서 자라는 마편촉과의 순비기 나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여기 있죠, 그죠? 예, 이름이 후피향 나무입니다. 후피향 나무인데 상록수죠, 그죠? 상록, 한렵, 소교목인데 과가 무슨 과일까요? 과가 차나무과네요, 그죠? 제가 그 남쪽 지방에는 또 한번 읊어볼까요? 감상나무과하고 농나무과하고 차나무과가 많다 그랬죠, 그죠? 예. 차나무과가 이제 대표적인 그 나무로는 당연히 이제 차나무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백나무 꽃 같은데 흰색으로 꽃이 피는 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지리산 쪽에 자라는 나무인데요. 노각나무가 있죠, 그죠? 이렇게 대표적인 나무 이렇게 세 종이 있는데 이 후피향 나무도 차나무과입니다. 저기 그 후피향 나무 느낌은 저는 뭐니까 요런 좀 느낌? 제가 그냥 여러분 제 느낌을 알려드립니다. 그죠? 요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보통 자생 상태에서는 이게 빨간색이 많은데 햇빛이 비치면 이쪽이 좀 빨개지거든요. 이거는 뭐 실내 쪽이라 그냥 이렇게 색깔이 요런 색인데 그런 색이 많죠, 그죠? 뒷면은 이렇게 거의 뭐 그죠? 맥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비슷한 그 다전컵 나무를 비교하는데 다전컵 나무는 그 그물맥이잖아요. 후피향 나무는 맥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많이 비교합니다. 다전컵 나무는 그물맥, 후피향 나무는 맥이 시원찮다, 그죠? 예. 나무가 좀 멋집니다, 그죠? 예. 이 친구도 그 제주도 가면 정원수로 많이 키웁니다, 그죠?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수영집이 예쁘지 않나요? 예. 제가 보기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잎도 이렇게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려놨죠, 그죠? 이렇게, 그죠? 예. 잎자루는 뭐 긴 건 아닙니다. 잎자루는 되게 짧습니다, 그죠? 요거 여러분 요런 느낌. 예. 후피향 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 나무, 이름이 까마귀 베개입니다, 그죠? 이름이 참 독특하죠, 그죠? 갈매나무까지, 그죠? 예, 낙엽, 한렵, 간목인데요. 가을에 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간목으로 되어 있네, 그죠? 까마귀 베개인데, 이 나무예요, 이 나무. 지금, 키는 큰데, 아래쪽에 잎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제대로 소개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예. 그죠? 잎은 어건다기로 보이는데요. 요거, 까마귀 베개란 이름이 생겨난 것만 알려드릴게요. 이 까마귀 베개란 거는 여러분 그 주무실 때 베개 비고 자잖아요. 그죠? 그죠? 주무실 때 베개 비고 자는데, 그 베개를 까마귀가 이제 베고 잔다는 거죠. 열매를.
예, 그래서 이름이 까마귀 베개가 생겼어요. 까마귀 베개가 됐어요. 예, 까마귀가 예, 주무실 때 베개를 별 수도 있는 열매가 달리는 예, 까마귀 베개입니다. 예, 잎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이제 아주 날씬하게 이제 컸는데 잎은 어긋나기인데 더 이상은 제가 볼 수 없어서 예, 까마귀 베개의 예, 이름의 유래 정도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예, 바로 요 나무입니다. 요 나무. 예. 잎은 어긋나기로 보이는데 예, 갈매나무과의 까마귀 베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앞에 지금 덩굴속을 감고 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이름이 여기 앞에 있네요. 예. 흑오미자네, 그죠? 흑오미자. 우리가 오미자도 봤었고 나무 오미자도 봤었는데 이 친구는 흑오미자예요. 예. 흑자가 들어간 거는 예, 열매가 검게 달린다는 얘기죠, 그죠? 예. 오미자가 열매가 검게 달린다는 것도 저는 그 요즘 황화산 수목원 이 나무를 처음 알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낙엽, 활엽, 만경목이네요. 덩굴성 식물인데요. 이 나무 줄기를 자르면은 솔잎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열매도 검게 달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흑오미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희귀식물이고 그리고 잎도 보면은 잎은 이런 형태인데 주로 이렇게 모여나네, 그죠? 3개, 뭐 4개 이렇게 위에 모여나는데 잎은 전체적으로 어긋나기죠,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올라와서 모여납니다. 3개, 4개, 5개도 하고 뭐 5개 이렇게 모여나는데 잎 가장자리에 작은 침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그죠?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요. 뭐 한 4-5개 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죠? 얼핏 보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냥. 그죠? 이게 바로 예, 제주도에서 자라는 예, 흑오미자입니다. 저도 뭐 자생해서는 본 적도 없고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열매가 검게 달리는 예, 흑오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를 자르면 예, 솔잎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예, 흑오미자였습니다. 지금 여기 뭐 암수 땅구른데 뭐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해서 여러분께 제대로 뭐 소개를 못 해드리겠네요. 어쨌든 흑오미자가 있구나. 뭐 제주도에 이 정도만 아셔도 예, 첫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네, 이름표가 있는데요. 거문도 당나무로 되어 있네요. 팥꽃나무가인데요. 좀 당겨 볼게요. 팥꽃나무가인데 낙엽, 활엽, 소감목이네요. 예, 일단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로 달립니다. 그죠? 이렇게 어긋나게로 달리고 나무가 지금 막 누워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게 바로 예, 당나무란 걸 보통 종기재지로 많이 썼는데 이 친구가 거문도 당나무네요. 예, 여러분께 예, 거문도 당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잎은 어긋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잎도 뭐 타원형 같아요. 예, 방금 거문도 당나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예, 제가 지금 바깥으로 나와서 찍고 있는데요. 여기에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통꽃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꽃입니다. 이게 바로 예, 거문도 당나무 꽃입니다. 이게 들어갈 수는 없고 들어가면 또 뭐 식물들이 훼손돼서 제가 바깥으로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요거 통꽃으로 좀 이게 통부가 좀 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예, 꽃이 그죠? 이렇게 예, 조금 뭐 부족하지만 예, 요거라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거문도 당나무였습니다. 와, 이 앞에 지금 죽졸초인데요. 죽졸초 아래에 작은 나무가 있어요. 그죠? 요거 요 나무인데요. 잎을 보면은 일단 내장이 돌려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내장, 세장이 돌려나고 또 내장이 돌려나고, 그죠? 요 옆에도 아래쪽에 잎들은 또 이렇게 마주나기인데 돌려나기 또는 네, 마주나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매가 보통 이렇게 2개가 있네, 그죠? 이렇게 암술 머리도 지금 여기 있는데요. 2개가 있고 여기는 열매가 얘도 2개씩 있는 것 같아요. 예. 자그무인데요. 자그무는 자그무가로 예, 자그무가가 3종이 있죠, 그죠? 보통은 백양금 좀 그죠? 이 친구 자그무, 산호새 이렇게 3종이 있는데 이 친구는 예, 톱니도 아주 잔잔한 톱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그무인데요. 여기 안쪽을 보다 보니까 아주 빨간 열매가 이거는 작은데 밑에 있는 열매는 2개는 되게 커요, 그죠?
그 청미의 동굴 열매만큼 커요. 그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죠? 예, 너무 예쁘죠, 그죠? 예, 요거, 예, 제주도 숲 아니면은 뭐 전라도 경상도 남쪽 지방에서 자라지요, 그죠? 예, 요거, 예, 자금묵과에 자금으로 동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매가 커지나 봐요. 열매 작았지만 또 이렇게 커지나 봅니다. 이렇게. 그죠? 열매 상당히 커지고 상당히 예쁘죠, 그죠? 여러분 가까이 가보니까, 그죠? 예, 자금우였습니다. 이 바위 위에 아주 작은 예, 식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얼핏 보면 삼각형 형태로 잎이 달려 있죠. 그죠? 이렇게 예, 이렇게 완전히 딱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잎은 잎을 보니까 잎은 이렇게 어건닥이죠. 그죠? 우리 항상 앞만 작아도 어건닥인지 마주닥인지 꼭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어건닥인데요. 요거는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애기 모람입니다. 예. 이 친구들이 모람도 있고 애기 모람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열매가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열매처럼 생깁니다. 천성과 나무 열매처럼 생긴다고 보셔도 돼요. 똑같이니까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뽕나무과의 무화과 나무 속이죠. 그죠? 예. 아주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생기는데요. 이게 애기 모람입니다. 예. 바위 위에서 이렇게 제주도 가면은 이렇게 현무암 바위 위에서 이렇게 막 자라죠. 그죠? 예, 요거, 예. 잎은 어긋나기, 뽕나무과의 무화과 나무 속, 예. 이게 암수 앙그루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께 애기 모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위 위에서 이렇게 붙어서 자랍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하고 이 나무인데요. 여러분, 남쪽 지방 가면 좋아하시는 나무예요. 예. 동백나무죠. 그죠? 예, 동백나무는 차나무과죠, 그죠? 차나무과. 예,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입니다, 그죠? 근데 동백나무를 자세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동백나무 은근히 이렇게 잔잔한 거치가 있습니다, 그죠? 저기 측맥은 좀 제대로 된 걸 한번 보면은 예, 여기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죠? 다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죠? 이게 동백나무예요. 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빗자루에. 그죠? 거치가 아주 촘촘한 실톱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맥은 끝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태. 상록수들은 이런 잎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죠? 거치가 거의 아래쪽까지 있는 이런 형태. 이게 바로 동백나무입니다. 예, 여러분께 우리가 남쪽 지방에 가면 너무나 좋아하는 곳, 예, 동백나무 잎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꽃봉오리 같아요. 그죠? 뭐, 겨울에도 꽃이 피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죠? 예, 동백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은, 예, 이렇게 잎이 마주나기니까 이건 수국으로 보이죠. 그죠? 예, 수국으로 보이는데, 수국이 맞긴 맞습니다. 여기 이름표를 보면은, 예, 탐나 산수국으로 되어 있죠. 그죠? 탐나가 들어왔으니까, 예, 제주도에서 자란다는 뜻이죠. 그죠? 예, 범액일까요? 수국가입니다. 예, 낙엽 한력 간목이니까 가을철에 잎이 떨어지죠. 그죠? 예,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인데, 이렇게, 요 주변화가 있고, 중앙화는 보통 양성화인데, 주변화는 이게 원래, 가짜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실을 안 하는데, 탐나 산수국은 결실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벌들이 날아올 때는 여기 이렇게 있다가 여기 수정이 끝나면 여기 뒤집어지죠. 그죠? 이렇게. 지금 뒤집어졌죠. 그죠? 예. 여기도 꽃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예. 중앙화가 있고 주변화가 있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진짜 꽃, 바깥을 가짜 꽃이라 그러는데, 탐나산수국은 이 가짜 꽃도 결실을 한다고 합니다. 예.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모습이네요. 예. 제주도에서 자라는, 예, 탐나 산수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수국가로, 예, 이쁜 마주나기입니다. 이 앞에 작은 나무들이 되게 많죠. 그죠? 이게 되게 많은데요. 이름이 있습니다. 예, 자금우인데요. 자금우가죠. 그죠? 상록, 한렵, 간목이죠. 그죠? 겨울철에도 푸른 잎을 달고 있는데요. 열매가 보통 이렇게 2개씩 달립니다. 그죠? 잎은, 마주나기죠. 그죠? 마주나기고, 뭐 이렇게 또 내장이 돌려난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주나기 하거나 뭐 돌려나거나 뭐 이렇습니다.
열매가 작지만은 이 열매가 커지나 봐요.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니까 열매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죠? 백년금 열매만큼 커졌어요. 보통은 한 2개씩 많이 달리던데, 예, 거치가 침 같은 거치가 좀 촘촘하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열매가 작은 열매가 한 요만한 열매가 커져요. 그죠? 비교가 되죠. 그죠? 거의 청민의 동굴 열매만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봐도 열매가 뭐 많이 달리지는 않고 보통 한 2개씩 달립니다. 여기도 2개가 아주 커졌죠. 그죠? 이게 바로 예, 잎은 마주나기 하거나 돌려나기 하는, 예, 열매가 빨간 열매가 너무 예쁜, 예, 자그무과의 자그무입니다. 예, 여기도 좀 작은 열매가 있는데 나중에 빨갛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나중에 달리겠죠. 그죠? 익어가겠죠. 그죠? 이게 지금 2개, 그죠? 이거는 2개, 얘는 2개씩 총상가사로 달린 것 같아요. 예, 요거, 예, 자그무과의, 예, 자그무로 동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그무과는, 예, 백년금이 있고 자그무가 있고 산호수가 있죠. 3가지가 있죠. 그죠? 예,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자그무과의, 예, 자그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식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부터 살펴보면은, 예, 서향이죠. 서향. 예, 향기가 봄에 엄청 향기가 좋잖아요. 그죠? 벚꽃나무가죠. 예, 잎은 뭐 위에서 보면 다 이렇게 몰려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여기 겨울눈 이게 꽃눈 같아요. 내년 봄에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어긋나기라고 하는데 거의 이렇게 위에서 몰려놨죠. 그죠? 예, 서양은, 예, 우리나라 원산은 아니고 중국 원산인데 꽃이 뭐 흰색 또는 홍자색으로 피죠. 그죠? 예, 요거, 예, 요 앞에 있는 이 나무가 다 저기 서양입니다. 예, 꽃이 홍자색으로 피는, 예, 중국 원산의, 예, 서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백서향이 있고 제주 백서향이 있죠. 그죠? 예, 요거는, 예, 홍자색 또는 흰색으로 꽃이 피는, 예, 서향이었습니다. 잎이 뭐 어긋나온다고 하는데 거의 위에서 모여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 그죠? 이렇게 다 모여놨습니다. 이 앞에 지금 바닥으로 기면서 자라는 나무가 있죠. 그죠? 예, 요거 이름이 선백리향입니다. 그죠? 꿀풀가루도 있는데 꿀풀가루는 일단 잎이 이렇게 마주나게죠. 그죠? 이렇게. 예. 백리향이란 거는 이 잎을 하나 뜯어가지고 향을 맡아보면은 향이 정말 백리를 갈 만큼 향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비벼가지고 이렇게 향을 맡아봤는데도 향이 너무 좋습니다. 예, 섬자가 들어갔으니까, 예, 울릉도에서 자랍니다. 이 친구는. 예, 그냥 백리향은, 예, 석회암지대에 자라죠. 그죠? 제가 최근에 강릉 소재 석빙산에 다녀왔는데 그 정상부 바위 위에서, 예, 백리향을 보고 왔습니다. 이 친구는 선백리향이니까 울릉도에서 자랍니다. 예, 큰 차이는 제가 아직 구별을 정확히는 못하겠어요. 예, 이름표대로, 예, 선백리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꿀풀가들은 대개 줄기가 사각이고 잎이 마주나기죠. 그죠? 예, 이 친구는, 예, 잎은 마주나기. 예, 거의 이제 덩굴송으로, 이제 원래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덩굴송으로 기잖아요. 그죠? 예, 꿀풀가의, 예, 선백리향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예, 잎을 만지면 향기가 백리를 가고도 남습니다. 선백리향이었습니다. 예, 앞에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름이 줄사철나무인데요. 예, 사철나무니까,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상록으로 있죠. 그죠? 예, 제가 이 상록수 지금 찍으면서, 중부지방 수도권에 그 상록인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침엽수는 제외하고 한렵수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철나무가 있고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해양목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침엽수류 말고 활엽수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사철나무하고, 해양목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줄사철나무인데요. 누박동굴가죠. 그죠? 이 친구는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그죠? 마주나기인데, 여기 공기뿌리가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부착하고 막 가잖아요. 그죠? 예, 요거 보고 공기뿌리 기근이라 그럽니다. 따라. 기근이라 그럽니다. 이거. 기근을 이렇게 바위 같은 데 감고 이렇게 부착하고 가는데요. 이게 바로, 예, 줄사철나무예요. 예, 이렇게 밑으로 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위로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예, 이것도 줄사철나무고 아주 작은 줄사철나무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기죠. 그죠? 예. 남쪽 섬으로 가니까 실제로 다 이렇게 작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암태도하고 자원도 가니까
이렇게 크질 않고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아주 바닥으로 쫙 깔려서 자라더라고요. 실제로 자생에서는. 예, 예, 여러분께. 그리고 뭐 신고대 식물원 가면 이 줄사철 나무가 아예 큰 그 오리나무를 감고 완전히 감고 끝까지 가는데 잎도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잎이 변화가 너무 심하죠. 그죠? 여러분 이거보다가 이렇게 큰 잎 보면은 다른 나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그래도 성질은 다 같습니다. 항상 마주닥이죠. 그죠? 얘도 마주닥이고, 또 공기 뿌려가 있어서 얘도 이렇게 붙여가고 가고, 그죠? 이 친구도, 예, 잎은 좀 크지만 잎은 마주닥이고 공기 뿌리로 이렇게 붙여가고 가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도 줄사철 나무, 예, 이 친구도, 예, 줄사철 나무입니다. 여러분께 노박덩굴가의 잎은 마주나기, 예, 줄사철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공기 뿌리로, 예, 붙여가면서 갑니다. 예, 이 앞에 지금 경계석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나무들이 다 줄사철 나무네요. 멋지죠, 그죠? 이렇게 경계석 위에 경계목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 예, 잔톱니가 쫙 있습니다, 그죠? 예, 너무 멋지죠,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나름, 예, 아주. 근데 여기 보면은, 그죠? 잎이 차이가 너무 나죠, 그죠? 여기랑, 그죠? 이렇게 이 작은 나무도 줄사철 나무, 큰 것도 줄사철 나무입니다. 이게 뭐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잎의 변화가 좀 심합니다. 예, 줄사철 나무였습니다. 예, 왼쪽 오른쪽에 통탈목인데요. 그 가운데 있는 나무, 요 나무,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우리 신는 신발 있잖아요. 샌달 나무예요. 농나무가죠, 그죠? 여러분, 농나무가 하면 생각이 뭐죠, 그죠? 농나무가는 삼주맥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친구도 삼주맥인가 한번 볼까요? 삼주맥은 아니죠, 그죠? 예, 그냥 뭐 잎이 좀 깁니다, 그죠? 예전에 이 친구 이름을 새덕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덕이는 이제 삼주맥이거든요. 물고기 서대를 닮아가지고 잎이 이렇게 날렵한 삼주맥인데 그게 새덕인데, 새덕이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그죠? 여기 이름이 새덕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새덕이가 아니고 샌달나무라고 제가 요즘 화학산 수목원 관계자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이름표를 바꿔놨네요. 네, 잎은 일단 어근닥이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진짜 새덕이처럼 잎이 이렇게 깁니다, 그죠? 새덕이는 삼주맥인데 이 친구는 삼주맥이 아니에요. 측맥이 꽤 많죠,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한 10쌍 이상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되게 깁니다, 그죠? 잎이. 네, 요거 바로 농나무과의 샌달나무입니다. 네, 여기도 그죠? 어린 나무가 지금 옆에서 지금 자랐는데요. 여기 바로, 네, 잎이 좀 긴 형태입니다. 근데 새덕이는, 네, 삼주맥인데 이 친구는 삼주맥이 아니죠, 그죠? 네, 샌달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잎을 보니까 잎이 이렇게 좀 크죠, 그죠? 잎이 마주나기입니다. 예. 이름표를 보니까 섬개불나무로 되어 있네요. 예, 섬에서 자라는, 예, 개불나무란 뜻인데요. 예, 섬이란 것은 울릉도에서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예, 울릉도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대부분 섬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식물 체질이 대부분 다 큽니다. 이 친구도 일반 개불나무보다는 잎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잎이 보통은 뭐 이렇게 좀 요렇게 날렵한데 이 친구는 좀 둥근 형태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 개불나무들은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생, 붙어있으면 합생인데 이 친구는 떨어져 있습니다. 예. 섬개불나무는 일반 개불나무보다 잎이 좀 둥글고 크고, 그 다음에 열매는 떨어져 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자란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온실에서 보는 거하고 또 자생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섬개불나무는 인동가로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고, 잎도 좀 둥글고 크고, 또 그리고 열매는 이렇게 이생한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개불나무였습니다. 예, 앞에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잎이 너무 작습니다, 그죠? 잎 가장자리 하얀 이렇게 그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예. 예, 꼭두선입가인데요. 이 친구는 이름이 백정하입니다. 꽃이 백자가 들어갔으니까 하얗게 핀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원산은 아니고 중국 원산으로 알고 있어요. 예, 꽃이 하얗게 예뻐서, 예, 그 남쪽 지방에서 많이 키우죠, 그죠? 예, 여러분께 재배식물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그죠? 예, 중국 원산인, 예, 꽃이 하얗게 예쁘게 피는
잎도 되게 작습니다. 그죠? 완전히 너무 작죠. 그죠? 예, 백정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름이 산검양 온나무로 되어 있죠. 그죠? 온나무가로 낙엽, 한렵, 소교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인데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산에 가면 개온나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온나무는 자생형으로 있지는 않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정원 또는 그 밭에 필요에 따라 키우는 나무죠. 그죠? 이 친구는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온나무입니다. 소엽수가 둘, 넷, 여섯, 일곱, 한 15장 정도 되는데요. 이게 바로 산검양 온나무예요. 뒤쪽에 털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산검양 온나무가 있고 검양 온나무가 있는데 그 검양 온나무는 좀 보기 쉽지 않고 그나마 남쪽 지방의 산검양 온나무를 좀 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잎은 이렇게 거의 뭐 정확히는 어긋나겠지만 위쪽으로 거의 몰려놨죠. 그죠? 잎수도 되게 많아요. 둘, 넷, 여섯, 일곱, 15장 정도 되는데요. 이거 바로 산검양 온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산검양 온나무는 털이 좀 있는데 검양 온나무는 털이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검양 온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식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표가 있는데요. 제주 백서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주 백서양인데 백서양도 있고 제주 백서양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제주 백서향은 꽃받침통에 털이 없고 백서향은 꽃받침통에 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 백서향은 그 꽃이 보통 한 20송이 이상 이렇게 뭉쳐나는데 20송이 이상이고 서향은 10쌍 이상, 그러니까 1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뭐 서향이나 뭐 백서향이나 제주 백서향이나 향이 너무 좋죠. 그죠? 봄에 온실 들어오면 향이 막 너무 좋답니다. 이거 제주 백서향인데 잎은 어긋나기죠. 그죠?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인데요. 위에서 보면 거의 모여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주 백서향은 꽃받침통에 털이 없다. 그죠? 그리고 꽃이 보통 한 송이가 한 20송이 이상이 이렇게 몰려난다. 그죠? 특산 식물이죠. 그죠? 요거 제주 백서향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일단 잎은 마주나기네. 그죠? 잎은 마주나기고 이름이 있습니다. 아외나무죠. 그죠? 인동가로 상록한렵 교목이죠. 그죠? 이 인동가에 있는 친구들이 뭐 개불나무 종류들이 인동가가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인데 이 상록인 나무는 인동가에 제가 기억에 이 아외나무하고 푸른 가막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잎이 이렇게 코팅된 것처럼 반질반질하죠. 그죠? 뭐 남쪽 상록소들은 수분 그 증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큐티클 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질반질합니다. 대부분 다.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인데 그죠? 잎도 제 손바닥 길이만 합니다. 큽니다. 측면은 이런 모습인데요. 이 친구가 불에 잘 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경계목으로 많이 심는데 방화수로도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겨울로는 이런 모습인데요. 요거 꽃은 하얗게 피죠. 그죠? 지금 꽃은 안 보이는데요. 요거 인동가의 상록나무죠. 그죠? 인동가의 상록나무, 이 아예나무하고 푸른 가막살, 가고도에만 자라는 나무죠. 그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더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키가 크면서 잎이 타원형인 그리고 여기 그 잎자루가 거의 줄기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거의 보면은 제가 보면 그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느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요 느낌 요렇게 그죠? 요거 아외나무입니다. 아외나무는 인동까지만 상록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푸른 가막살도 가가도에서 자라는 아주 그 귀한 나무인데 그 친구도 상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아수로 많이 이용되면서 잎이 타원형이면서 잎이 마주나기인 인동가의 아외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식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네. 그죠? 잎도 좀 큰 편인데요. 거치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죠? 예, 요거는 겨울 딸기입니다. 열매가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예, 겨울 딸기를 하는데요. 뭐 그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도 쪽에서 자랍니다. 예, 지금 여기 그죠?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꽃이 폈다가 이제 나중에 열매가 되겠는데 열매가 예, 가을에 하고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익습니다. 그래서 겨울 딸기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잎은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서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겨울 딸기였습니다. 예, 앞에 지금 큰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 나무는 뭐 제주도 여러분 뭐 호텔 같은데 가보면은 거기 정원에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처음엔 이렇게 자라는데 그죠? 뾰족하죠. 그죠? 잎은 이런 모습인데 예, 이게 암수 땅구르인데요. 원산지는 일본입니다. 일본. 예, 제주도에서 지금 그 호텔 같은 데서 많이 키우는데요. 소철입니다. 이름은. 꽃은 지금 안 보이는데 그죠? 예. 암수 땅구르니까 꽃이 암꽃하고 수꽃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계속 이걸 잘라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얘는. 그죠? 요런 잎들을 계속 잘라주면서 이렇게 나무 형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요거. 예. 일본 원산인 예. 소철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요 아래쪽에 이름표가 있네요. 예, 소철은 예, 소철과로 예, 상록 침엽 과목이네요. 예, 침엽수네요.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부터 보면은 예, 완도 호랑가시나무네요. 그죠? 예, 감탕나무가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요 잎만 보면은 그죠? 이 침세개가 있는 게 요것만 보면은 예, 호랑가시나무인데 요렇게 뭐 한 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요렇게 요런 형식도 있습니다. 그죠? 요런 형식도 있고 또 요런 잎 처음 나올 때 이쁜 요런 깨끗한 요런 잎도 있는데요. 이 나무가 호랑가시 나무하고 감탕나무과의 자연 교잡종이죠. 그죠? 예, 그래서 완도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예, 감탕나무과들은 전부 다 암수 땅구르죠. 그죠? 예. 호랑가시 나무와 감탕나무와의 자연 교잡종 예, 완도 호랑가시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잎이 요 기본 호랑가시 나무 기본형인데 뭐 요런 좀 둥근 잎도 있고 좀 그죠? 이렇게 요런 잎도 있고 또 그죠? 여기도 둥근 잎도 이렇게 있고요. 또 요런 잎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잎이 거의 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예, 완도 호랑가시 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이름표가 있는데 생달나무네요. 농나무과죠. 그죠? 상로 활력 교목인데요. 생달나무가 하면 딱 기억이 나는 게 아대생을 기억하거든요. 저는 거의 마주나기란 거죠. 마주나기죠. 그죠? 거의 마주나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농나무과니까 예, 삼주맥이죠. 그죠? 주맥이 하나 있고 중맥이 두 개고 그죠? 예. 예, 생달나무 이전에 찍은 영상은 이렇게 거의 어긋나기였는데 지금 그래도 마주나기로 많이 보이죠. 그죠? 예, 그죠? 예. 아대생 대생이라는 건 마주나기인데요. 아자가 거의란 뜻이죠. 그죠? 거의 마주나기인 잎은 삼주맥 뒷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예. 아대생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생달나무는 아대생이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주맥이다까지요. 그죠? 생달나무는 아대생이면서 삼주맥이다. 예. 생달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름표를 보니까 예, 먹런출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군면도 이렇게 되어 있네. 군면도. 그죠? 군면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먹런출인데요. 이렇게 봐도 덩굴성으로 막 갑니다. 그죠? 이렇게 덩굴성으로 막 가는데요. 일단 잎은 이렇게 잎은 거의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잎은 어긋나기 같은데 네, 잎은 어긋나기 같아요. 네. 잎이 좀 타원형인데 그죠? 맥이 이렇게 되게 많죠.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10장인데 측맥이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이게 먹런출이 이 태안 쪽에 그죠? 태안 쪽이가 자생지가 있죠. 그죠? 저도 직접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덩굴성 식물인 예, 희귀한 식물이죠. 그죠? 예, 여러분께
타원상의 잎을 갖고 있는 칡맥이 뭐 둘, 넷, 여섯, 여덟, 10쌍 이상이 되고 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동물성 식물 먹런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는 이 나무인데요. 지금 잎은 거의 떨어지고 위에 조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고, 우선은 가까이 보니까 여기 가시가 많이 보이죠, 그죠? 가시 보이죠, 그죠? 그죠?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인데 여기 가까이 이 나무도 같은 나무네요. 여기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죠, 그죠? 특징이. 이런 것들이 다 귤, 뭐 이렇게 유자 이런 것들이 향이 좋아서 전부 다 운양가죠, 그죠? 가 자체가 운양가입니다, 이거는. 유자나무는 원산지는 중국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많이 키우죠, 그죠? 가시가 막 보입니다, 그죠? 가시가 막 어긋나게 막 보입니다. 잎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잎자루에 이렇게 날개가 있는, 저희가 옛날에 배울 땐 단신복엽으로 배웠는데, 이런 형태가 유자나무예요. 눈에 확 띄죠, 그죠? 그 날개가 되게 큽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 원산인 운양가에 향기가 좋은 운양가인데요. 유자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제주도 가니 산유자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산유자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유자나무였습니다. 이 앞에 지금 덩굴성 식물이 있죠, 그죠? 이름이 송악입니다. 두릅나무과죠, 그죠? 두릅나무과는 꽃이 공처럼 달린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산살 모양으로 이렇게, 그죠? 전부 다 이렇게, 그죠? 공처럼 달리는데요. 상록한렵 덩굴성 식물이죠. 여기. 지금 꽃대를 좀 올렸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걸 알겠죠, 이렇게 보통 꽃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럼나무과입니다. 뭐 황칠나무, 그 다음에 두릅, 우리가 저기 봤던, 황칠나무, 그죠? 송악, 또, 등등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잎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정도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또, 요런 잎들 보다가, 또, 하나도 갈라지지 않은 잎도 있거든요. 5개까지도 막 갈라지죠. 이렇게. 막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잎들은, 그냥 둥근 형태로 갈라지지 않아서 막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 잎이. 여러분께 두릅나무과의 송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꽃대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저것만 보면은 진짜 송악인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죠? 그것만 보면 송악인지 못 알아봐요, 잘요. 송악이었습니다. 송악 여기도 지금, 그죠?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공기뿌리가 있어가지고 공기뿌리 보이죠, 그죠? 기근이라는데 기근으로 이렇게 부탁해서 갑니다. 이게 바로 송악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이름이 있습니다. 꽃치자네요. 꽃치자. 국두선입가로 상납활렵 간목으로 되어 있죠, 그죠? 꽃치자는 잎이 이렇게 일단 국두선입가니까 잎이 마지막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 옆집 잎집처럼 이렇게 뭐 붕대처럼 감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잎은 뭐 타원형인데, 잎은 반질반질하죠, 당연히. 뒤에 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꽃치자는, 향기가 되게 좋죠, 그죠? 겹꽃이고요. 치자나무는 약간 호꽃이죠, 그죠? 열매도 노래가지고, 향신료로도 이용하고, 염료로도 이용하죠, 그죠? 여러분께, 이거는 꽃치자는, 겹꽃으로 피죠, 하얗게, 그죠? 향기가 너무나 좋은, 이쁜 마주나기, 꽃치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아카시 나무처럼 이렇게 그 잎이 되어 있죠, 그죠? 잎이 복엽인데요. 복엽인데 잎이 마주나기네, 그죠? 이렇게 가시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꽃이 노랗게 피는, 그리고 가시를 한번 당겨 볼게요. 가시가 이런 모습이에요. 실거리 나무죠, 그죠? 노란색 꽃으로 피는데요.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이름표가 있습니다. 실거리 나무인데요. 콩가죠, 그죠? 낙엽, 활력, 덩굴섬, 만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지대를 지금 해놨습니다. 노란색 꽃으로 상당히 예쁘게 피는데요. 이게 바로 콩가의 실거리 나무입니다. 키가 제 키보다 더 큽니다. 잎은 마주나기, 잎은 복엽으로
노란색 꽃이 피는 가시가 이렇게 또 날카롭게 있는 예, 실거리 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지금 이 꽃이 지금 폈어요, 그죠? 그죠? 이런 꽃들이 꽃 저평이라 콩가잖아요, 그죠? 꽃자루도 뭐 거의 없이 꽃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지금 꽃봉오리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폈네요. 꽃자루도 긴 건 같지 않은데 꽃이 여러 송이 피네요. 이 친구는 잎은 삼출엽인데 이렇게 잎자루가 길면서 어긋나게죠, 그죠? 예. 이름을 보니까 해변사리로 되어 있습니다. 해변사리는 네, 조록사리와 참사리의 잡종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 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까지 자라는데요. 이 친구 예. 해변사리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저도 해변사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여기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이 해변사리를 만났답니다. 예. 잎자루가 좀 더 길죠, 그죠? 되게. 당겨볼까요? 잎자루에 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털 되게 많죠, 그죠? 예. 잎 뒷면도 털이 많나요? 잎 뒷면도 털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긋나기고 콩이 이렇게 또 꽃이 이렇게 몰려나는 예, 조록사리와 참사리의 잡종으로 추정되는 예, 해변사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저 안쪽이라 제가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예, 펠리온 나무가 있네요. 펠리온 나무, 이런 거는 우리나라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 우리나라 나무입니다. 펠리온 나무 속인데요. 우리나라에는 한 종이 있다고 합니다. 쐐기풀가고 여기 뭐 낙엽관렵 감목으로 되어 있는데 또 네이버를 찾아보면은 네, 상록관렵 감목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천천히 와서 여기 제 생각에는 이 앞에 있는 이 나무가 펠리온 나무 같아요. 네, 쐐기풀가라 쐐기풀 나무가 좀 비슷한데 이게 펠리온 나무로 제가 동정을 해볼게요. 아래쪽은 뭐 요쪽하고 요쪽이 짝꿍둥이처럼 보이죠, 그죠? 요렇게 돼야 되는데 한쪽은 길고 한쪽은 좀 작으니까 짝꿍둥이로 보이는데 잎은 어긋나기죠, 그죠? 그리고 거치가 이렇게 한 중간 이쪽으로 있는데요. 한쪽은 여기는 아예 그냥 일직선이에요, 그죠? 이렇게 일직선. 여기도 그래, 일직선, 그죠? 짝꿍둥이죠, 그죠? 그리고 뒷면은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 펠리온 나무 어린 개체 같습니다. 예. 겨울에는 뭐 풀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또 이게 펠리온자가 들어가서 애국나무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한 종이 펠리온 나무 속이 한 종이 있는데 바로 이 나무랍니다. 다행히 저 안에 안 들어가고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께 제대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네요. 이 아래쪽은 짝꿍둥이 예, 상록한렵 관목인 예, 영어 이름이지만 예, 우리나라 나무인 제주도에서 자라는 예, 펠리온 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펠리온 나무는 여기 여러 번 왔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대로 본 건 이번 처음 같습니다. 펠리온 나무였습니다. 꽃은 뭐 암꽃하고 수꽃하고 예, 암수 땅구르로 나와 있네요. 예, 펠리온 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이식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남천이죠, 남천. 매자나무과의 남천인데요. 상록한렵 간목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 나무는 여러분 그 정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요게 잎이 한 장인데요. 1회, 예, 그죠? 줄기로 2회, 3회까지 가죠, 3회. 3회 기수우상이죠, 그죠? 이게 가을철에 단풍이 들면 잎이 또 되게 예쁘고, 열매도 나중에 가을, 겨울에 걸쳐가지고 열매가 빨갛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어서 기르는 나무인데요. 원산지는 아마 중국하고 일본 쪽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3회 기수우상인, 예, 정원에서도 많이 키우는, 이거는 뭐 우리 중부지방에도 많이 키우죠, 그죠? 바깥에. 예, 월동이 가능합니다. 예, 남천이었습니다. 열매도 좀 보이죠, 그죠? 동글동글. 이게 빨갛게 익으면 참 예쁘죠, 그죠? 이 단풍도 참 예쁘고, 그죠? 예, 남천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잎을 보니까,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다 마주나기네, 그죠? 예. 상록수들은, 네, 이 잎이 다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큐티클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잎이 이렇게 반질반질합니다. 예.
그래서 다 보면 이렇게 반질반질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큐틀 코팅이 있습니다. 예. 이 친구는 예, 이름이 있는데 광나무죠, 그죠? 광나무. 예. 물풀의 나무가로 상록한렵 감목인데요. 상록수란 거죠, 그죠?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 그죠? 진맥은 측맥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그 맥들이 많죠, 그죠? 동백나무도 거의 이런 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잎을 이렇게 햇빛에 비춰가지고 맥이 잘 보인다 치면은 네, 그 친구는 당강나무입니다. 이 친구는 강나무로 보이네요. 네, 여러분께 물풀의 나무가에 예, 예, 잎 마주나기 예, 광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주 황학산 수목원 예, 난대식물원에서 예, 난대식물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저도 여기 한 100여 종 가까이 되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죠? 예. 저도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좀 이 난대식물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앞에 호자나무 보여드리면서 저는 예,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랑 꽃중 가실 분들은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예,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